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4단원 2차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4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죠?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값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y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독립변수란 먼저 정해지는 변수를 말하며 종속변수란 나중에 정해지는 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일 때 x는 1로 정해지면 y는 3으로 오직 하나 결정되므로 y는 x의 함수가 됩니다. 숨은 의미, 함수를 통해 어떤 두 변수에 대한 관계를 수학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두 변수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식과 함수값입니다. 함수식 y는 2x 플러스 1, y는 x분의 10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y는 fx라고 씁니다. 만약 함수 y의 함수식이 y는 2x라면 fx는 2x가 될 것입니다. 즉, 함수 y는 2x를 fx는 2x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함수식이 y는 fx일 경우 어떤 독립변수 a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fa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식이 y는 2x일 때 독립변수 1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f1이 되며 이 값은 함수식 fx는 2x에 x는 1을 대입하여 계산한 값 2와 같습니다. 즉, f1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숨은 의미, 어떤 두 변수의 함수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임의의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차 함수의 정의입니다.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표현되는 함수를 2차 함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숨은 의미, 2차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2차식과 관련된 함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어떤 함수 y는 fx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함수 y는 fx의 최대값이라고 말하며 가장 작은 값을 함수 y는 fx의 최소값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없다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함으로써 2차 함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값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다음은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성질입니다. 첫째, y축을 포물선의 축으로 하고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둘째,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합니다. 셋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넷째, 이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숨은 의미,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더불어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성질입니다. 첫째, x는 p를 포물선의 축으로 하고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입니다. 둘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셋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넷째, 이 함수의 그래프는 y는 -ax-p의 제곱 -q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다섯째, 최대값과 최소값. 1. a가 0보다 클 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은 없으며 최소값은 q입니다. 2.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은 q이며
최소값은 없습니다. 여섯째,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숨은 의미, 이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제시하며 더불어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 추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이차 함수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할 경우 이동된 그래프의 함수식은 y는 ax-p의 제곱이 되며 기본형 y는 a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할 경우 이동된 그래프의 함수식은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됩니다. 여기서 y는 ax제곱 플러스 q는 y-q는 ax제곱과 같습니다. 평행 이동식의 작성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y는 a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경우 함수식의 x 대신 x-p를 대입한다. 2. y는 a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경우 함수식의 y 대신 y-q를 대입한다. 3. y는 a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경우 함수식의 x 대신 x-p를 y 대신 y-q를 대입한다. 숨은 의미, 기본형 y는 ax제곱을 활용하여 표준형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xy 절편입니다. 1. x절편 함수 y는 fx에 대하여 y는 0에 대응하는 x값. 2. y절편 함수 y는 fx에 대하여 x는 0에 대응하는 y값. 숨은 의미,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첫째,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둘째, 점 0,c를 지납니다. 여기서 상수항 c는 y절편과 같습니다. 셋째, 표준형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변형하여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숨은 의미, 2차 함수의 일반형의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다음은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와 같습니다. 첫째, a가 0보다 클 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은 없으며 최소값은 q입니다. 둘째, a가 0보다 작을 때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최대값은 q이며 최소값은 없습니다. 숨은 의미,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부터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와우, 4단원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천천히 생각한 후에 정답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구하는 것은 단순 계산 과정일 뿐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계산 문제는 생략하고 대표적인 문제 5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문제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차 함수 1.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2. y는 a 다시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상수 a, b, c, a 다시 p, q의 부호를 구하여라. 단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꼭지점의 좌표는 2,-1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 꼭지점, 그래프의 모양, y절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꼭지점과 y절편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함수식의 개수와 상수항 등의 부호를 추론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위아래 볼록 여부,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의 위치, y절편의 부호 등을 파악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y는 a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풀어가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함수가 점점 쉬워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점 1,2를 지나게 되었다. k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평행 이동의 원리에 대해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평행이동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평행이동된 그래프의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2차 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함수식을 도출해 봅니다. 그리고 도출된 함수식에 점 1,2를 대입하여 k에 대한 방정식을 유도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하나씩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본인이 만든 수준의 문제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평행 이동이 점점 쉬워지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에 그려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단,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두 함수의 그래프와 원점 이외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에 그려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두 2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2차항의 개수 a가 어떤 대소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함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y절편은 얼마인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평행 이동의 원리, y절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평행 이동된 그래프의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출된 함수식으로부터 y절편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함수식을 도출한 후 식을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y절편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직접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함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3분의 2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폭이 같고 x는 1일 때 최소값이 3인 2차 함수는 무엇인가? 정답은 일반형으로 표현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의 성질, 꼭지점, 그래프의 모양에 대해서도 알아야겠고 일반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 폭을 결정하는 값은 2차 항의 개수 a값입니다. 그렇죠? 즉 주어진 2차 함수와 폭이 같다는 말은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의 2차 항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이 3이라는 말은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를 표준형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로 표현한 후 2차 항의 개수 a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p, q를 각각 구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은 일반형으로 써야 한다고 했죠.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2차 함수가 계속 쉬워지고 있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한 문제만 풀어도 그
그와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 및 문제 해결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각자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